자, 지금 약간 내용이 건너뛰었어요. 사실 초반부터 설명드려야 되는데 건너뛰었는데 그 선반, CA 선반의 이제 구성을 이제 설명하다가 나온 이제 내용 중에 이제 공구대라는 게 있죠. 공구대는 터렛 공구대, 그 다음에 갱 타입 공구대가 있어요. 갱 공구대로 합시다. 그냥 갱 공구대. 터렛 공구대는 주로 쓰는 타입이 다품종 소량 생산, 여러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소량으로 깎는 거, 그런 개념이죠. 일단 갱 타입 공구대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주구장창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CA 선반은 공구대가 있는데 그 공구대는 터렛 공구대와 갱 타입 공구대가 있다. 그러면 나는 회사 가셔가지고 둘 중에 어떤 걸 쓸 거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품의 형상이 뭐 외경도 깎아야 되고 내경도 깎아야 되고 드릴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면 홈도 쳐야 되고 나사도 깎아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터렛 공구대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갱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대량으로 주구장창 뭐 10,000개, 100,000개씩 뽑아낼 때 그럴 때는 갱 타입 공구대를 사시는 게 좋다. 왜냐? 얘는 생산 속도가 빠르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조업에 종사하셔도 아시겠지만 제조업은 시간이 돈이죠? 시간이 곧 돈이다. 처음에 몰랐어요, 이 말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교육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곧 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1시간에 10개를 생산하는데 갑자기 어떤 기계를 바꿨더니만 1시간에 20개를 생산해요. 그러면 20개치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적용되는 거죠. 회사에 필요한 장비를 꼭 잘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척은 밑에 유압척이라고 합니다. 그 CNC 선반에 사용되는 척은 유압척이에요. 왜 유압척이냐? 유압의 힘으로 재료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유압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방법은 연동척 개념이에요. 동시에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범용 쪽을 배우시면은 아마 요것도 알 텐데 단동척이 있고요. 단동척, 연동척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단동척은 이 조라는 그 부품이 있는데 조가 뭐냐면요, 여러분 7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그립 1-3 CA 선반 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원통형 형상이 있고 앞에 삐쭉 튀어나온 그 총 3개의 동일한 형상이 있어요. 앞으로 쭉 삐져나온 오른쪽 방향으로. 그게 조예요, 조. 총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3개가 있어요. 단도촉이라는 거는 이 조가 4개짜리죠. 4개가 개별로 움직여요. 그래서 불규칙한 재료도 조정이 가능함. 이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연동촉 같은 경우는 조가 3개인데 얘는 동시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뭐 어떤 보조 기구를 쓰지 않는 한 무조건 원통형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CA 선반은 이 둘 중에 어떤 구조되어 있냐? 연동초로 되죠. 연동초. 동시에 움직이는 거. 연동이라 합시다. 연동촉. 좀 복합적이니까. 그래서 조가 동시에 움직인다.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구대가 움직일 때 스크류라는 이송장치를 쓰는데 우리는 볼 스크류를 써요.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격증 시험 볼 때 이거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기능장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기능장 시험 보실 분들은 그런 걸 알고 계시고, 볼 스크류의 장점은 백래시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백래시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뭐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 백래시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기어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백래시라는 거는 여유 공간, 쉽게 여유 공간. 이 여유 공간이 없으면은요, 기계를 사실 여러분들이 기계를 제작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계 장비를 살 때는 요게 좀 활용이 될 거예요, 요 지식들이. 기계 장비를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기계에 대한 또는 생산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대부분 영업사원이 꼬시는 데 넘어와요.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주세요. 이게 좋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형상이 어떤 건지 따라서 이렇게 그 옵션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다 옵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CA 선반이라는 건 자동차와 똑같아요. 박스카에다가 옵션을 추가시켜서 차를 이제 뽑는 것처럼 CA 선반도 기본 박스 형상의 그런 장비가 있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타입의 옵션을 추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공구대 타입을 터렛으로 할 거냐 갱으로 할 거냐는 요걸로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은 아까 이제 연동척이까지 유압척인데 연동척. 근데 얘는 이제 크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척은요 크기를 단위 표시할 때 인치로 표시해. 인치 밀리미터로 표시 안합니다. 그래서 6인치냐 7인치냐 8인치냐 이런 식으로 또 척 크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6인치고요. 좀 큰 걸 좀 써야겠다 싶으면 8인치 정도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 컨트롤러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좀 효과적이겠지. 컨트롤러라는 거는 아까 제가 그 시뮬레이션 보여줄 때 이제 그 화면에 있었는데요. 교재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이 아마 잘 표현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장비를 또 띄우고 시작할게요. Z축 있잖아요, Z축. 이 Z축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상하가 되는 거예요, 상하. 여기 수직. 그 다음에 X축은 이렇게 돼요. 이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수직선만 구조예요. Z축은 상하, 위아래, 그 다음에 X축은 좌우. 요 개념이 뭐랑 똑같냐? 그 머신 센터의 수직 머신 센터 똑같아요, 원리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 수평선반은 달라요. 요 축이 Z축이 돼요. 요 축이 X축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수직선반, 사실 저는 요거까지는 저도 뭐 파악이 안 돼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구조상 CA 선반 수직선반을 먼저 만들고 사용하다가 이제 장비가 발전하면서 수직이 수평으로 바뀌었고, 이 수평이 수직보다는 작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주류가 된 게 주로 쓰는 시스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CA 선반하고 머신 센터를 혼합해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기술자분들 중에 대부분 그래요. 회사 가시게 되면 머신 센터 장비가 있고 CA 선반 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예전엔 따로따로 기술자를 썼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 예전에 2002년도 박지성이 멀티플레이어 그 사건을 일으킨 이후부터 이제부터 기술자는 무조건 멀티다. 그래가지고 다 시켜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시대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대박 사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분량을 터뜨릴 때가 있는데, 그게 주로 어떤 원리냐면 축을 잘못 이해했어요. 왜냐면 머신 센터 같은 경우는 이 구조거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려면 Z축을 썼어요. Z축. 근데 이제 CA 선반 같은 경우는 Z축이 반드시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머신 센터에 Z축 방향으로 가면 위로 간다는 걸 생각하고 Z축을 집어넣는데 얘가 엉뚱한 데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이 박는 사고가 막 발생해요. 그런 게 이제 헷갈리게 와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헷갈리게 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장비가 발전함에 따라서 구조 바뀐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Z축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따지면 좌우가 돼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축 같은 경우에는 상하가 돼요. 움직이는 것만 봐서는 근데 이게 시스템은 원래 이런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요 방향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방향. 자, 그러면은 봅시다. X축은 요 칠판에 나와 있는 방향을 따지면 상하가 되는 거예요. 상하. 그 다음에 Z축은 좌우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앞서 가게 되면, 더 나가게 되면, 그러면 나는 위로 올라가고 싶다.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은 X축을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기계 같은 경우에는 달러 X만 집어넣으면 헷갈린다는 거죠. 왜냐면 얘가 위로 올라가라는 건지 밑으로 내려가라는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요게 또 구분을 시켜줘. 구분은 뭘로 시켜주냐? 부호로 구분을 시켜줘요. 그래서 상으로 가는 거는 X 플러스, 그 다음에 하로 가는 거는 X 마이너스를 적용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Z 같은 경우에는 자로 갈 때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로 갈 때는 Z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는 Z 플러스로 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공구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부호에 맞춰서 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플러스는 생략하는 거 아시죠? 양수는 생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좌표계 설정이에요. 좌표계 설정. 좌표계 설정이라는 거는 먼저 원점을 지정해주고, 원점이라는 거는 X축과 Z축이 만나는 교차점. 그리고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이동하는데, 그 방향 이동할 때는 요 개념으로 이동을 시킨다. 그게 주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알고 계시면은요, 프로그램은 거의 다 배웠어요.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봅시다. 자, 교재는 58페이지를 보세요. 58페이지.